저는 대기업 1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죠. 돌이켜보니 회사를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10년 직장 생활이 들어갔고 퇴사 후에 바로 드는 생각까지 녹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 복지, 교육비 적극 활용하기. 회사가 주는 혜택 그리고 나의 권리는 똑똑하게 쏙쏙 뽑아 먹으세요. 제가 또 1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상태이잖아요.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느끼는 건 연차 개념이 없어지는 건데요. 연차가 뭐야? 뭐 주말 구분도 없어지더라고요.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나의 권리이니까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회사가 주는 교육 혜택도 잘 찾았으면 좋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클래스 101이나 뭐 패스트 캠퍼스 등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육도 내 돈 주고 듣기보다는 남의 돈으로 들으면 좋잖아요. 또 회사가 주는 복지, 이거는 내가 잘 찾아서 써야 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는 부모님의 환갑이나 칠순 같은 날에는 축하금을 줬었는데 저도 퇴사 전에 후배가 갑자기 일러주어서 급하게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보고 있니? 고맙다. 2. 좋은 인맥 만들기. 회사 안에서는 업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친분을 유지하는 거는 일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꼭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아두고 또 대기업이라면 계열사 사람들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라는 이 프레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태도는 호의적인 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두면 첫 번째는 회사 내 소식, 복지,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회사 밖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가 이직을 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추천을 통해서 나도 이직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선배랑 같이 일할 기회를 얻어서 돈도 벌고 능력치도 쌓거나 아니면 동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 러닝이나 등산, 재테크 등 사내 동호회에서 취미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좋은 사람은 회사 밖에서도 알고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3. 비즈니스 스킬 익히기.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스킬은 회사를 다녀봐야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으로 공부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했을 때 다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메일을 쓰는 것도 우리가 회사에서 지겹도록 쓸 건데 어떤 틀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인사말을 하고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적고 상대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로봇처럼 쓸 건데요. 이거를 막 공부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통은 잘 쓴 사람들 것을 보면서 익힐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쓰면은 잘 읽히는구나. 다음에 나도 이런 양식으로 써야지. 이렇게 서명을 쓰니까 깔끔하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나 팀장님의 지적을 받고 그런 걸로 또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업무들이요. 메일 쓰기, 회의하기, 협상하기, 보고하기 이런 것들 회사를 안 다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더 잘할 수 있고 일잘로로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조금씩 내 걸로 만들어가시는 것도 해보세요. 4. 사회생활 익히기. 비즈니스 스킬이랑은 조금은 다른데요. 이것도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자연스럽게 느는 스킬이고 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센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막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분위기를 푼다든지 상대가 좋아할 만한 대화 주제를 꺼낸다든지 팀에서 내가 막내라면 회식 장소를 찾거나 비품을 채워넣는 일을 더 하는 거죠. 이런 게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능률이 올라가요. 계약을 따내거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조금 더 쉽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하면은 일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5. 내 업무만큼은 마스터하기. 내 업무만큼은 회사에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내 영역에서는 제일 잘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걸 잘했을 때 뭐가 좋냐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건 뭔 당연한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생기면 회사에서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거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회사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거 밖에 나가면 못 써먹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의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엑셀, 파워포인트 다루는 일도 잘 써먹게 되더라고요. 6. 투자해보기.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과 수입이 없거나 불규칙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어찌됐든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감당이 가능할 정도로 투자를 할 때는 버티는 힘도 생기고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투자를 잘해서 월급 외의 수익을 불려
나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자산을 굴려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7. 안정적인 자산 만들기. 제가 퇴사를 하기 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 중 하나가 자산인데요. 퇴사를 하고 나서 초반에 수입이 없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억도 모아보고 포트폴리오 구성 때문에 아파트도 사고 그랬고요. 저는 퇴사라는 목표가 있어서 좀 더 절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여러분들은 꼭 퇴사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지점까지 도달을 했을 때 또 내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안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내 활동에도 자유가 생기고 심적으로도 편하고 진짜 좋습니다. 8. 운동하고 체력 기르기. 회사를 다니면서 운동하기 진짜 쉽지 않죠. 근데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내가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건강이 최고다입니다. 일을 오래 하려면 잘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없으면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뻔한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운동하면서 체력 기르는 건 내 생활에 어떻게든 끼워 넣어보세요.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오래 걷기, 계단 이용하기 뭐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매일 쌓이면 평생으로 봤을 때 얼마나 커요.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해보는 걸로 하세요. 9. 취미생활 만들기. 취미가 없으면 일상이 삭막해집니다. 저는 취미가 없는데요? 라고 해도 꾸준히 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그때 의식적으로 새로운 걸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활동만 조금씩 하더라도 일상이 상당히 리프레시 됩니다. 제가 효율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가 좋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알면 그거를 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지도 알기 때문에 기분을 빠르고 가성비 있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 효율과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낭만을 틈틈이 찾으셔야 합니다. 비효율성 안에 효율이 또 있어요. 10. 시간관리 스킬 익히기. 회사를 다니면 대체로 시간표가 생기게 되죠. 하루에 회사를 가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시간관리가 쉽고 오히려 갓생살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고정적인 시간 이외의 시간만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하면 되거든요. 물론 회사 안에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지를 봐야겠지만 진지하게 여러분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시스템과 루틴을 강조하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만 좋은 습관 쪽으로 쌓이게 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고 부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 자격증을 하나 더 딸 수가 있어요. 11. 회사라 할 수 있는 활동 해보기. 회사 비용을 써야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사에서 하는 활동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사내방송 사회도 보고 CEO랑 토론하는 자리에도 참여를 해보고 또 저랑 겹칠 일이 없는 다른 팀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갈 수가 있고 써보고 싶었던 챗GPT 유료 버전을 회사 돈으로 써볼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업무 툴 있잖아요. 또 남동생이 그러는데 박람회 참가 기업으로 나가는 걸 도왔었는데 그걸 하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박람회에 참여한 다른 기업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아니라면 못 해봤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은 어떻게든 남는 게 있습니다. 12. 나만의 세이프티 존 만들기. 회사에서 진짜 너무 힘들 때 그때 도망갈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두세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다른 층의 화장실 한 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비상계단 구석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숨구멍이라도 하나 만들어 두면 숨을 고르고 나서 돌아보면 확실히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져 있습니다. 13. 회사의 시스템 흡수하기. 회사 내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업무 툴, 팀 구조, 보고체계, 평가체계, 회의체, SOP 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고치고 고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퇴사 전에 최대한 흡수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일을 할 때도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요청을 주시는 게 그런 이유 같아요. 14. 소개팅을 많이 하시라. 아마도 직장인은 소개를 받고 잘 만나겠죠? 소개팅을 해줄 때도 어디 회사 다녀라고 소개를 해주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 이 밖에서는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나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뭘 한참 붙여서 말을 해야 되고 부연 설명을 해야 하고 뭐 그런 거죠. 15.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 강점 키우기. 회사 밖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부수입이 생기고 또 내가 회사 밖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게 회사에서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말고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노마리 홈페이지 예쁘죠? 이런 홈페이지를 처음에는 돈을 안 받고 제작을 해줬었고 이후에는 보수를 받고 작업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 일 자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남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값진 경험이 됩니다. 내 강점이나 능력도 알아갈 수가 있고 이런 게 모여서 지금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꼭 해야 할 것 1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나는 이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 부분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그럼 안녕.